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코인 아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머니 아니고 아주머니예요,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이렇게 빠른데 수익률은 또 왜 이렇게 느린 건지, 그쵸? 자, 일단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미증시 연속 상승하다가 간밤 또 혼조 마감했어요. 소비와 고용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잖아요. 셧다운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실적 기대감 때문에 다우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또 우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도 1.3%가량 올라와 줬습니다. 자, 공탐 점수가 지난주보다 5점가량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37점이고, 여전히 공포 국면입니다. 얼른 제가, 여러분, 우리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이번 주 일주일치 암호화폐의 중요한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미국에서 또다시 주말 사이에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루마문가요, 여러분? 자, 암호화폐 시장에 또 한 번 조정이 나왔죠. 셧다운의 트리거가 된 사건이 바로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입니다. 자, 이민 단속 요원들이 현장 작전 수행 중에 이 요원들은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에 미니애폴리스에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재합 과정에서 총격이 나온 건데 하필이면 지금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문제로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국토안보부 관련해서 예산안으로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은 매년 정부를 좀 운영을 하려면 국회가 이번에 돈을 이렇게 쓸게요 라고 컨펌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에게 돈을 주게 된다면 트럼프의 이 이민 정책, 이민 단속 정책을 지지해주는 꼴이 되니까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안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기사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24일에 발생했던 이 사건의 사망자는 37살 미국 시민 알렉스 프레티였고요. 중환자실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자, 연방 당국에서는 처음에 프레티가 총을 들고 접근을 했어. 우리는 정당 사격이었어 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장에서 영상이 발표가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프레티는 요원들이 어떤 여성을 밀치는 걸 보고 같이 몸싸움을 했어요.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했는데 몸수색을 하던 도중에 안쪽에서 총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 순간 요원이 건 이렇게 외쳤더니 총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총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격을 가했다라는 과잉 진압 이야기가 나왔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야, 연방의원 너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쪽은 우린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필 이 지역 미네소타 주지사는 럼프와 반대되는 민주당 성향인데 이 동네에서 요원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너네가 총격을 해? 민간인을 사살해? 오케이, 너네 과잉 진압. 여론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38%까지 훅 떨어지면서 또 2기 집권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제 이 총격 대장을 또 해임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결국 이 총격 사건이 미국 사회에 있었던 이런 긴장감, 불만이 한 번에 터지게 만들었고요. 셧다운 확률이 원래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수준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무려 84%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폴리마켓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76%까지 확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1월에 셧다운 확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셧다운이 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그럴 때 어떤 시장이 같이 상승을 하죠? 바로 원자재 시장입니다. 금이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5,110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거의 폭발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데 한마디로 그만큼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자, 기사 제목에도 Safe Haven Rush,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일단은 살아남는 자산,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자산으로 돈을 금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너무 다양합니다. 관세도 도와주지 않아, 전쟁도 도와주지 않아, 또 이런 상황에서 금리도 도와주지 않아, 또 여기에서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춥지 않았나요? 저는 겨울 추위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겨울 폭풍이 미국 동부 절반을 쓸어버렸습니다. 가운데 저희가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이렇게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진한 분홍색으로 갈수록 적설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파 경보가 동부 지역의 3분의 1에 내려졌고요. 번외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도 장애를 겪었습니다. 채굴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줄이면서 이 채굴기 가동률도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난방 수요가 폭발하면은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고요. 에너지 재고가 당연히 빠르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가스 가격이 출렁거리게 되면 전기 요금과 물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금리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날씨도 안 도와줘, 전쟁도 안 도와줘, 트럼프 입도 안 도와줘, 또 일본도 이제 금리 인상 또 할 것 같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골치가 너무 아플 겁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금리를 좀 내려서라도 성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용도 유지해야 하고 소비도 꺼지면 안 되고 주가도 받쳐줘야 하고 또 중간 선거까지 남아 있잖아요. 반대로 연준은 성장보다 무서운 게 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연준은 뭘 이렇게까지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냥 좀 금리 인하 한번 시원하게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연준이 무서워하고 있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연준은 70년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연준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더니 금리를 너무 일찍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 결과가 초인플레이션이었고요.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번즈의 이 선택이 성장을 살리려고 하다가 물가를 완전히 놓쳐버린 최악의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은요, 같은 상황이 와도 정반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슈가 하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은 금리 인하가 슈가 하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슈가 하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설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이 너무 나빠지죠. 자, 그렇게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지만 그 대가가 무조건 있다. 물가가 다시 자극받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게 된다. 이게 바로 뒤에 따라오는 슈가 하이의 보복, 인플레이션 보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은 지금 섣부른 인하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가 물가를 잡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자라는 주의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파월을 열받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근데 하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월이 원하면 2028년도 1월까지 연준 이사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의장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사로 남아있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있긴 있었습니다. 자, 루스벨트 시절에 마리너 에클스라고 의장에 있다가 이사로 내려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자, 연준 이사로 남게 되면 금리 결정권의 표를 하나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죠. 이사회 7명에 지역 총재 5명이 총 12명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파월이 그중 하나를 가져가게 된다면 꽤 큰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파월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셧다운은 우리가 이번에 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이번 셧다운이 왔을 때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또 끌까라는 입장도 있고 또 그게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또 줄까라는 입장도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월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죠. 과연 다음 연준 의장, 이 머니게임의 왕좌, 트럼프는 파월을 직접 임명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자, 굉장히 지금 신중할 건데 그동안 제가 케빈 헤셋이 유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느 순간 그 이름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탈락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자문을 했던 사람이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는 헤셋을 쓰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을 중심으로 월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헤셋처럼 이렇게 정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이 오게 되면은 채권 시장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결국에 연준의 독립성 훼손의 문제는 그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후보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냐? 뚜둥.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같은 케빈이지만 워시예요. 지금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에서 유력한 후보자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스탠퍼드와 하버드 출신 MIT, 모건 스탠리에서 M&A를 경험했고 35살에 최연소 연준 이사회에 들어간 와, 완전 슈퍼 엘리트죠. 심지어 에스티로더 화장품 아시죠, 여러분?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갈색병 그 회장의 사위입니다. 그 장인어른 로더가 또 트럼프와 수십 년 지기 절친이래요. 재정적으로도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외압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다. 월가도 만족하고 정치도 동시에 만족할 만한 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2위예요. 자, 그럼 후보군 대망의 1위는 누구냐? 두둥. 릭 리더, 폴리마켓에서 무려 50%의 확률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릭 리더 같은 경우에는 월가 그 자체를 좀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리먼 브라더스에서 20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블랙록에서 채권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의 흐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슈퍼 엘리트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매우 인상적인 인물이에요.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최근 확률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다크호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가 되면 좋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릭 리더가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하락의 또 다른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조만간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공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누가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미래, 전 세계의 미래, 또 우리의 미래가 함께 걸려있기 때문에 제발 잘만 뽑자.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순간 제목만 보고 아찔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자, 무려 1억 4,900만 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데이터의 주소가 문제가 됐었는데 Gmail, 페이스북 같은 SNS 계정은 물론이고요. 바이낸스 계정이 42만 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꼭 바이낸스가 해킹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기사처럼 나온 것도 있었는데 전혀 아니에요. 바이낸스 서버가 해킹이 된 게 아니라 개별 사용자들의 보안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디와 비번을 같은 걸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번을 같은 동일한 걸 사용한다든지 지금 뜨끔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일정이 하나 남아있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미국의 금리 결정 날입니다. 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95%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우세하다고 보면 되지만 또 중요한 게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의 발언이겠죠. 또 연준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우리가 안 좋은 뉴스 정말 겪을 만큼 겪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버티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번 연도 여러분들께 복이 정말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